자, 앞에 보세요. 마무리합시다. 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라는 파트인데 아주 쉽게 말을 먼저 할게요. 엄청 쉽게 말을 먼저 하면 세상에 있는 물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두 번째는요,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 세 번째는요, 전기가 반만 통하는 물질. 반만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떨 때는 안 통하는데 어떨 때는 또 통해. 그거 반만 통하는 물질.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도체라고 불러주고요.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을 부도체. 부자가 아닐 부자겠죠. 도체가 아닌 걸 부도체라고 해요. 근데 어떤 물질은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규소라는 성분을 가지고 어떤 물질을 막 만들어 봤더니 어떨 땐 전기를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떨 땐 전기가 안 통하게 할 수도 있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가능한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른다? 반만 도체라서 반도체인 거야.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게 아니야. 도체와 부도체, 중간 물질을 찾아낸 게 반도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처음 만든 게 실리콘밸리라고 들어봤나요? 실리콘밸리? 실리콘이 바로 그 유명한 규소잖아요. 규소를 가지고 바로 반도체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거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거 왜 전기가 잘 통하냐? 자, 우리 기억해야 돼. 전기가 통한다는 건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일 때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 그럼 이 부도체란 녀석은 전기를 띤 입자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움직이지 않거나 이러면 전기가 안 통하겠지. 얘는 어떨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떨 때는 튀어나와서 막 통하거나 전자가 바로 그 전기를 통하게 하는 키가 되는 입자입니다. 전자. 그래서 우리 전자를 공부를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1번에서 원자의 구조를 배우는 이유가 야 전기가 통하고 전기가 안 통하고 전기가 반만 통하는 모든 것들의 원리는 어디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 전자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거야. 전자.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 원자의 구조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야. 원자는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왜? 플러스를 띤 원자 핵과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존재합니다. 기억합니까? 전자가 무거워요? 원자 핵이 무거워요? 원자 핵이 훨씬 무거워요. 훨씬 무거워요. 원자 핵의 질량이 1이라면 전자의 질량은 얼마였냐면 1837분의 1로 겁나 가볍다고요. 그럼 움직일 수 있는 건 누가 더 잘 움직일 수 있을까? 전자가 가벼워서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바로 전자가 얼마나 잘 움직이냐가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를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요 전자 한번 인터뷰 볼게요. 전자 안녕? A전자랄게. A전자. A전자는 평생 이 안을 이렇게 돌고 그만할까? 돌고 있는 전자야. 그죠? 얘는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 없어?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는 전자야. 보여? 이 전자를 뭐라고 불러주냐? 속박된 전자라고 불러줍니다. 속박된 전자는 원자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일 뿐이지 잘 들어 튀어나와야 전자가 원자로부터 튀어나와야 걔가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어. 전기가 통하게 할 수 있어. 이 속박된 전자는 그러면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튀어나와야 돼. 얘를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에너지를 공급하면 됩니다. 얘가 여기를 돌고 있는 이유가 뭐야? 플러스가 이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못 도망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얘가 에너지가 겁나 많아지면요. 얘가 잡아당기는 힘 따위는 무시하고 도망갈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전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면 도망갈 수 있어.
도망간 전자를 뭐라고 한다? 자유로워진 전자, 자유전자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속박된 전자라는 표현과 자유전자라는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야. 속박된 전자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 원자 속을 계속 돌고만 있는 게 속박된 전자고 튀어나온 전자가 자유전자야. 어떻게 해야 튀어나올 수 있다? 에너지를 공급해야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속박된 전자와 자유전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합니까? 어떤 물질은 나는 막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는 물질이 있어. 누구죠? 정답. 금속. 금속은 막 전자를 버리고 싶어해. 그래서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는 거야. 금속에다가 전기 연결하면 전기 통하잖아. 그죠? 그 이유가 전자를 막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기 때문에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 자유전자가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게 금속이야. 그러므로 전기가 잘 통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플라스틱은 전기가 잘 통해 안 통해? 전기 안 통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더라도 전기가 안 통하거든. 왜? 여기는 비금속 물질들로 되어 있잖아. 플라스틱 비금속 물질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튀어나오지 못했어. 다 속박된 전자들만 이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전자가 없지. 전기가 통할 수가 없지. 그 얘기를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은 자유전자! 막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어서 전기가 잘 통하는 거야. 그죠? 하지만 부도체는요. 다 속박돼서 돌아다니는 전자가 없죠. 그럼 전기가 안 통하는 거라니까. 전기 통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야. 그죠? 도체와 부도체의 차이점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 말했어. 이 부도체한테도 이 전자, 속박된 전자를 튀어나오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공급하면. 그럼 이 플라스틱한테도 에너지를 겁나 많이 공급하면 전기가 통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요 플라스틱 같은 완전 부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무, 플라스틱, 종이, 전기 안 통하는 대표적인 물질들 있잖아. 그것들한테 전기가 통하게 하려면 겁나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누가 와야 돼? 피카츄. 전기 와서 막 200만 볼트!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전기가 통해. 웬만해선 전기가 안 통한다고 말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아무리 센 전기를 걸어도 전기 잘 안 통해. 이해돼요? 근데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 세상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도체, 금속, 부도체 두 종류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우와! 이 자식은 평상시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피카츄가 안 오더라도 그냥 간단, 조금 아주 약간의 전기만 띡 걸면 전기가 막 통해. 평상시 전기 안 통하는데 약간의 에너지만 공급해도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발견한 거야. 그게 누구다? 어디 갔어? 누가 지웠어? 실리콘. 바로 규소라는 물질이 바로 그런 물질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뭘 만들었던 거야? 내가 원할 때만 전기가 통하게 만드는 반도체를 만든 거야. 평상시 전기 안 통해. 근데 내가 전원장치를 띡 연결하면 전기가 띡 통해. 그죠? 이렇게 내가 원할 때만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을 만들었다. 개발해냈다.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걸 반도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반도체는 특정 조건에서만 자유전자가 생겨나. 아까 말한 에너지를 살짝 공급하는 거야. 그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도 가능하고요. 열 에너지를 공급해도 가능해. 어떤 형태이든 에너지를 공급하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즉 자유전자가 생겨나서 전류가 흐릅니다. 빛을 비춰도 전류가 흐를 수 있어. 빛을 비춰도 전자가 막 튀어나와서 전류가 흘러. 그게 그 유명한 태양 전지판이야. 알죠? 태양 전지판. 지붕에 설치하는 거 있잖아. 전기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전기만 지붕에 설치해 놓은 그 태양 전지판이 다 반도체 덩어리야. 반도체 덩어리라서 빛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전기가 막 흘러.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 집에 쓰는 거야. 그게 이제 전기를 생산한다고 표현하는 거지. 열을 가하거나 특정 불순물을 첨가한다는 말은 좀 이따가
보여줄 겁니다. 이러면 전자가 잘 튀어나와서 전류가 원할 때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규소만 가능한 건 아니고 저마늄, 규소 바로 밑에가 저마늄이야. 우리 주기율표상에 규소 바로 밑에 같은 14족이야. 같은 14족인 바로 저마늄도 가능합니다. 저마늄이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말이 그거야. 게르마늄, 그죠? 게르마늄 87. 어떤 노래 가사에서 본 것 같은데 게르마늄 87. 모르나요? 그 사람 이름 뭐더라? 되게 웃긴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알 것 같아. 영자 들어갔는데 금연 광고하는 그 아줌마 왜 누구지? 영자. 영자? 맞나? 노래 불러봐. 몰라요. 왜? 500 이후 몰라? 그 노래 모르는구나. 나중에 불러줄게요. 하늘이랑 같이. 자, 아무튼 그 이상한 노래 부르지만 게르마늄 87. 그게 게르마늄 87가 저마늄으로 만든 87을 말합니다. 게르마늄도 무슨 아무튼 몰라요. 그래서 뭐야?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물질인데 저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뭐 팔찌든 장판이든 막 옥장판 이것도 만들고 막 그래요. 어쨌거나 반도체를 만드는 소자들이다.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라서 이름이 반도체라고 불러준다라는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부도체의 종류 우리 알고 있는 거야. 고무, 유리, 나무, 플라스틱, 전기 안 통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도체는 금은, 철, 구리, 알루미늄 같은 금속 종류가 전자가 튀어나와서 즉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녀서 전기가 통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전기 전도성이 높다, 전기 전도성이 낮다, 이런 중간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기 전도성,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전기 전도성이라고 말하고요. 전기 전도성이 높아서 전기가 잘 통해 라고 말을 해요.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건 전기가 통하는 걸 막는 물질이 없다. 전기가 잘 통하게 한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저항이 작다. 저항을 우리 R이라고 하죠. 저항이 작아서, 다시 말해서 금속은 저항이 작아서 전기가 잘 통해. 하지만 부도체는 저항이 너무 커. 저항이 너무 커서 전자가 움직이기 어려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야. 저항이 크다, 작다. 얘는 저항이 중간 정도의 저항을 가지게 되겠죠. 굳이 표현하자면 저항이 엄청 커. 중간 정도. 그래서 어디다 이용하는지 잠깐 보면은 그림 보면은 교실에도 되게 많죠. 전선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도체를 안에다 집어넣고 전기를 여기서 전류를 흘리는 거야. 만지면 전기가 나한테도 통해서 나 죽겠죠. 저 밖에서 만져도 이렇게 밖에서 만진다고 해서 내가 죽진 않죠. 이렇게 밖에는 그래서 부도체, 전기가 안 통하는 부도체로 밖에 피복이라는 걸 씌워놔서 전기 안 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금속을 직접 만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 전기가 통하는 금속을 직접 만져야 되는 경우에는 뭘 끼면 돼요? 부도체로 만든 장갑을 끼면 되겠죠.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전기적 성질의 활용. 그래서 부도체 성질을 가진 녀석 가지고 장갑을 만들어서 우리 전기를 만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장갑을 끼고 하면은 감전되는 일이 없겠죠. 그런 것들을 부도체를 활용한다. 꼭 도체만 활용되는 건 아니고 부도체도 일상생활에 활용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방금 말한 이 절연 장갑을 말하는 거야. 이런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다룰 때 전기가 안 통하는 장갑을 끼고 있으면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겠죠. 그 태양 전지판은 이거죠. 태양 전지판을 통해서 우리가 빛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전기가 생산되는 것도 여기 이 태양 전지판 자체가 반도체로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등 좀 이따 다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냐가 포인트인데 오늘 그냥 한 딱 10분 정도만 초집중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규소라는 녀석, 규소.
규소는 원자 번호가 14번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총 4개야. 원자과 전자가 4개야. 그러면은 불안정하잖아.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 결합을 4개를 합니다. 또 다른 규소와 또 다른 규소와 또 다른 규소와 또 다른 규소와 공유 결합. 전자를 공유해서 총 8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고 얘도 8개를 가지게 되고 얘도 8개를 가지게 되고요. 얘도 8개를 가지게 되고 얘도 8개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규소들끼리만 차곡차곡 연결해서 만든 물질이 있다고 상상해봐. 그게 반도체야. 이 반도체한테 에너지를 살짝만 공급하면 봐봐. 이 공유결합에 참여한 전자들은 속박된 전자들이죠. 근데 규소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속박된 전자들한테 약간의 에너지만 공급하면 우후! 도망가요. 자유전자도 금방 튀어나와. 근데 고무 있죠. 고무나 플라스틱. 이 고무나 플라스틱은 자유전자 튀어나오게 하려면 누가 와야 된다고 할까? 피카츄 정도 와야 돼요. 엄청난 에너지를 막 공급해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 아주 약간의 전기 에너지만, 열 에너지만, 빛 에너지만 공급하면 전자가 금방금방 튀어나온다는 거야. 그런 물질을 발견한 거야. 야, 요거 규소만 연결해도 우리가 원할 때마다 약간의 에너지만 공급해도 전기가 통하게 하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만든 물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규소를 가지고 만든 반도체, 최초로 만든 반도체가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불편해. 봐봐. 이때 공급해야 되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줄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전자가 튀어나와. 사람들 입장에서 피카츄보다 훨씬 낫지, 그지? 근데 저것도 불편한 거야. 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더 적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반도체를 활용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잘 들어. 토핑을 해요. 반도체에다가 토핑을 합니다. 베이컨이나 토마토나 아닌 거 알죠? 그런 토핑이 아니라 불순물을 섞어주는 과정을 도핑한다라고 표현해. 도핑이 토핑이야. 같은 말이야. 피자도 그냥 밀가루만 먹어야 돼. 위에 이것저것 넣은 토핑하면은 불순물을 섞어주는 거야. 토핑과 도핑 같은 말입니다. 쌤이 우사인 볼트를 이겼어. 100m로. 당장 어디 끌려가요? 무슨 테스트? 도핑 테스트. 뭐 한 거야? 내 피에 어떤 불순물을 섞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불순물을 섞어주는 과정. 시험 문제야. 불순물을 섞어주는 과정을 뭐 한다? 도핑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도핑한다. 여기 써 있을 거예요. 도핑한다. 어떻게 도핑하냐? 여기다 잘 봐. 13조, 14조, 15조 얘가 규소라고 한다면 규소의 앞과 뒤에 있는 주기율표상에 13번이 누구야? 알루미늄. 15번은 누구야? 인이죠. 알루미늄을 한번 섞어보자. 하나를 빼고 알루미늄을 섞으면 알루미늄은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아니라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죠. 공유결합 하나를 못합니다. 여기가 뻥 뚫리게 돼요. 알루미늄을 섞으면 뻥 뚫리게 돼. 아까는 꽉 차 있었잖아. 뻥 뚫리면 이 뻥 뚫린 공간으로 옆에 있는 전자들이 조금 움직임이 생겨. 슉 들어갔을 때는 뻥 뚫린 공간으로. 아까 꽉 차 있어서 100줄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전자가 튀어나왔는데 이 뻥 뚫린 공간이 중간중간 알루미늄을 섞어서 뻥 뚫린 공간들이 중간중간 있으면 전자들 입장에서 조금만 에너지를 공급해도 그 뻥 뚫린 공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틈이 생기는 거야. 움직임이 생긴다는 거지. 전자가 어쨌든 움직이기만 하면 전기는 통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뻥 뚫린 공간을 통해서 전기가 좀 더 잘 통해. 좀 더 적은 에너지로도 좀 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만든 거야. 뻥 뚫린 공간으로 전자가 들어가죠. 전자가 들어가는 저 공간은 그래서 마이너스가 움직여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약간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공간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이 공간, 뻥 뚫린 이 공간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양공이라고 부른다. 양공
플러스의 성질을 끼는 구멍, 공짜입니다. 양공을 만든다. 알루미늄을 섞으면 양공들이 만들어져요. 양공들. 그 양공들 때문에 전기가 좀 더 잘 통해. 그래서 얘는 플러스의 성질을 끼는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P형 반도체라고 불러줍니다. 플러스의 성질을 띈다 그래서 포지티브한 반도체, P형 반도체를 만들 때 알루미늄을 섞어줍니다. 자, P형 반도체 여기 있어요. 얘는 알루미늄을 섞어주기도 하고요. 얘는 또 붕소 13쪽에 요 위에가 몇 번이야? 이게 아마 붕소일걸요? 그죠? 맞나요? 수해, 리베, 붕 5번 5번도 원자과 전자가 3개잖아요. 13족 맞지? 붕소.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붕소 13족을 섞으면 P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써놓으세요. 붕소뿐만 아니라 알루미늄도 가능한 겁니다. 붕소나 알루미늄 같은 거 섞으면은 요 빈자리가 생겨. 빈자리. 이 빈자리 때문에 전기가 좀 더 잘 통해. 이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잘 통해. 이 빈자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 양공이라고도 해. 라는 겁니다. 양공이라고도 해. 자, 이번에는요. 인을 첨가해보자. 요 녀석. 인을 첨가해보자. 여기다 인을 넣어볼게. 인을 집어넣으면 인은 원자과 전자가 5개입니다. 15족이라서. 그러면 공유결합에 모두 참여시키고 하나가 남아돌죠. 하나가 남아돌아.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가 하나가 남아돌아. 얘가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이는 원자과 전자가 5개라서 4개는 또 다른 규소들과 공유결합을 하는데 나머지 하나는 남아돈다는 뜻이야. 남아도는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남아도는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마치 자유전자처럼 마구 돌아다니면서 쉽게 좀 더 쉽게 전기가 잘 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쟤는 전자 때문에 얘 때문에 남아도는 전자 때문에 바로 전자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죠. 전자는 마이너스를 네가티브하다 그래서 N형 반도체라고 불러줍니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플러스하다, 마이너스하다라고 이미지를 좀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노, 안 해. 이런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네가티브하다라고 불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네가티브랑 연결해주면 되고요. 긍정적이야, 플러스야, 이게 P형 반도체, 포지티브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어쨌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만들었다는 건 뭘 섞어준 거야? 불순물을 섞어준 거야. 그래서 이 불순물을 섞어준 반도체를 두 가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규소들끼리만 연결한 건 아까 뭐라고 불러주냐? 순수한 반도체, 순수 반도체, 또는 정현 반도체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주는데 순수 반도체라고 했네요. 순수 반도체보다 좀 더 전기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N형 반도체나 P형 반도체를 이런 불순물을 섞어서 만든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냐? 이건 참 간단하게 소개만 할게요. 이제 원리는 다 알았어. 자, 반도체를 2개를 연결해요. 다이라는 말이 뭐냐면 반도체를 2개를 연결한 걸 다이라고 합니다. 다이. 반도체 2개 연결을 해요. 즉 불순물 반도체 2개 연결합니다. 그래서 N형, P형을 2개 연결해서 만든 걸 다이오드라고 하고, 봐봐 여기 이거하고 이거 다리가 2개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하나가 N형이면 하나는 P형이거든. 각각 에너지를 공급하는 다리가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만 보고도 반도체 2개가 연결된 녀석이네. 그래서 다이오드인 걸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원리는 지금 배우지 않는데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이라는 걸 해줍니다. 양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교류라고 하고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걸 직류라고 해요. 즉, 저 다이오드가 뭐 한다?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되게 많이 나와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가전제품, 이 컴퓨터 입장이 돼요. 그리고 여기 전원장치 보이죠? 우리 공급하는 전원장치.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전원은 다 AC, 교류가 공급이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전류가 공급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이 컴퓨터한테 공급해봐. 컴퓨터 입장에서 전류를 이용해서 자기 장치를 돌려야 되는데 전류가 왔다 갔다 하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 컴퓨터로 이 교류를 넣기 전에 어디를 통과하게 한다? 이렇게 아주 커다란 이 장치를 통과하게 하죠. 이게 다만 다른 건 되게 조그맣잖아. 근데 컴퓨터로 가는 게 되게 크죠.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여기에 바로 저 다이오드를 비롯한 장치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교류를 이 안에서 뭐로 바꿔준다? 직류로 바꿔서 컴퓨터에 넣어주고요. 여러분들 어댑터라 그래서 집에 쓰는 무슨 가전제품들 중에 네모난 어댑터가 달려있는 게 있어요. 주로 컴퓨터에 많이 달려있는데 그게 바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 가전제품들은 교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직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다이오드라는 녀석이다 라는 정도로 일단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다이오드들을 지금 소개하는 중이야. 얘는 빛을 내는 다이오드야. 얘도 빛을 내는 다이오드인데 얘는 유기물질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도 빛이 방출되는 다이오드이고요. 이게 그 유명한 다이오드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그래서 LED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LED 하면 등. 그래서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LED 등이라고 불러주고요. 우리가 그동안 LED라고 불렀던 게 뭐다?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야. 이것도 LED입니다. 눈뽕. LED가 바로 반도체야. 다시 말해서 옛날에 형광등 썼다면 지금은 형광등 안 써. 뭘 써? 반도체로 빛을 내고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LED 등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반도체 두 개 연결해서 빛을 내게끔 설계할 수 있거든. 빛을 내게끔 설계해서 빛을 내는 것을 이제 발광 다이오드 LED라고 불러주고요. 거기다 유기물질을 첨가해서 전기를 연결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빛을 막 방출하는 그런 녀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 그 유기물질 때문에 얘는 휘어지게 만들 수 있다. 좀 읽으면서 좀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건데 트랜지라는 말이 뭐냐면 트라이엔지스터, 즉 세 개입니다. 반도체, 이 불순물 반도체를 하나, 둘, 세 개 연결한 걸 우리 삼각형 모양의 악기를 무슨 앵글이라고 해요? 트라이가 3이란 뜻, 3. 반도체 세 개 연결을 한 것을 트라이엔지스터, 다른 말로 트랜지스터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 다리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죠. 다리가 세 개라는 건 그 안에 반도체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트랜지스터를 알아보는 방법이야. 트랜지스터네, 다이오드네, 다리 두 개 보이죠? 다이오드네, 그죠? 그 수많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를 마구마구 연결해 놓은 것을 집적회로, 집자가 모을 집자, 적은 쌓을 적자, 모으고 쌓아놓은 거 이렇게. 수많은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를 모으고 쌓아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회로를 구성하는 우리 이거를 CPU 칩,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칩들을 바로 요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그 칩을 만드는 거야. 신호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칩을 만든다. 중요한 건 이거 하나하나를 좀 기억하는 것도 나중에 할 테지만 지금은 반도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현대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 제품이나 핸드폰 제품 등등 반도체 없이 등도 하물며 등도 반도체잖아.
반도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어. 근데 우리는 이제 막 반도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미 우리는 다 쓰고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 당연히 이 집적 회로가 들어있어서 연산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한 거고요.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핸드폰의 이 화면도 다 LED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 이 발광 다이오드가 이미 이용되고 있고, 핸드폰 충전할 때도 당연히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직류로 바꿔서 충전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자, 이미 반도체가 활용되고 있고, 활용되는 분야가 이런 부분들이다. 좀 읽어주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 확대경은 그냥 아까 다이오드가 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 했잖아.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 했잖아. 이제 다이오드가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는데 반대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흐르지 않는다. 이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반대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고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리가 나오는 건 나중에 또 배우게 돼요. 힘들죠? 끝냅시다 빨리. 자,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를 이용해서 피레침 만들어요. 그래서 전기가 저기 딱 번개가 치면은 전기가 쫙 통해서 땅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땅으로 전기가 퍼져나가게 해서 건물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설계한 게 피레침이고요. 주유소 가면은 이게 정전기 방지 패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유 안 해봤죠? 항상 주유하기 전에 저기다 패드에 손을 대고 혹시 모를 손에 정전기가 있는 경우에 제가 정전기를 빨아들여서 땅으로 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불꽃이 막 튀고 정전기 때문에 불꽃 막 튀어서 혹시라도 그 주유소가 터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전기 방지 패드가 있고, 당연히 도체를 이용해서 전기를 빨아들이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또 스마트폰 터치 장갑 끼고도 스마트폰 터치되는 거는 그 장갑 끝에 도체가 있어서 이렇게 터치가 가능한 거고요. 부도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절연 장갑, 아까 부도체를 이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로 아까 집적 회로 같은 어떤 반도체로 어떤 회로를 만든 다음에 누가 옆에서 만지면 전기통 만지잖아. 그래서 반도체 회로가 있으면 그 바깥에 테두리 또는 보호하는 그 물질은 부도체로 처리를 해갖고 반도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또 반도체가 잘 작동하도록 그 코팅 물질을 만든다. 부도체로 코팅 물질을 만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센서 내부의 반도체 소자, 이런 화재 경보기라던가 이런 거 안에도 다 반도체 소자가 들어있어서 전기적 신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감지한다. 반도체가 여기도 이용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아까 태양전지판도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 우리 핸드폰에 이용되는 또는 패드에 이용되는 그 기판, 이 터치 스크린 있죠? 이 터치 스크린에도 다 반도체가 이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LED를 통해서 이 빛을 내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체를 가지고 전선을 만들고요. 부도체 플라스틱으로 반도체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런 피복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LED로 바로 LED 빛을 방출하는, 이거 무슨 그림이야? 사진기냐? 카메라야? 이게 뭐죠? 카메라 같은데? 카메라 안에도 도체, 부도체, 반도체가 모두 이용되고 있다.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 많이 이미 이용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지금 이렇게 나열된 정보들이 많아서 좀 지루할 텐데 개념하기 문제로 마무리합시다. 해볼게요.